저는 오늘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 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가까이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 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같은 일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 변화 열망을 구시대의 낡은 방식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안철수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치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기획단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아니라면 대선 기획단의 음모와 활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철수 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투자팀장인 강모 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둘째, 안철수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 정 씨는 구체적인 근거는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걸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안철수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안철수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 및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는 정 씨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 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적법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보도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시에 취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현 상황을 지휘하고 있지는 않은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근원지와 조직적 유포에 대한 제보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는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낡고 구태의연한 거대한 권력이 펼치는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9월 16일 금태섭, 강인철, 송호창, 조광희 변호사.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갈까요? 자, 질문 잠시만요. 잠깐만요. 질문을 받기 전에 일단 지금 여기에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잠깐 여기 참석하게 돼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한 금태섭 변호사나
안철수 원장과의 개인적인 그 친분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번 국회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인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진상조사 특위의 민주당 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금태섭 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원장에 대한 이런 뭐 죽이겠다라고까지 하는 이런 협박의 근거가 됐던 어떤 구체적인 뭐 내용들, 이런 내용은 가히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의 철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인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역시 이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내용에 정치적인 협박을 하고 또 사찰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정치인을 사찰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협박과 강요를 하는 그런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일궈왔던 그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리고 다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중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런 내용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또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그런 조사를 했는지를 이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만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불법 사찰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민간인을,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가 불법 사찰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과 2시간 동안 독대를 하면서 그 내용이 오고 갔는지,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사찰, 뒷조사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박근혜 후보가 지금껏 입에 담고 있는 국민의 통합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이런 과거의 군사정부 시대에 있었던 이런 구태 정치의 행태가 다시는 우리 이 시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 말씀하십시오. 초기에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일이 경미했고, 정준길 보고인은 같이 검찰 선배로서 이렇게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 갑자기 전화가 온 것인지, 사전에 다른 원칙이 있어야 되나?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대답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협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후에 협박이라든지 어떤 다른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새누리당 대선 기획단 측에서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질문. 녹취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한자도 틀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원래 아는 사이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처음에 9월 4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인가요? 하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사실 여부를 재차 3차 확인을 했고 한치의 의혹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만.
그것은 여러 사람과 상의해보고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